자, 그럼 이거 볼까요? 주택을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단타로 정리할 거예요? 주택을 낙찰 받고 많이 주면 될까요? 많이 주면 세금 77% 내고, 아니면 매매사업자를 내? 네, 매매사업자. 지금 매매사업자 내신 분들 계세요? 매매사업자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사업자를 내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거를 유지하려면 사고 팔고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본금도 그렇잖아. 계속 대출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으면 낙찰 받고 바로 매도 가능해? 한 2달 안에? 3달 안에? 그럼 매매사업자 내고 싶다. 난 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유튜브 가가지고 매매사업자를 쳐서 보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위험성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매매사업자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 낙찰받고 계속 못했어. 근데 그걸 하나 낙찰받고 그거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야, 너 이거 매매사업자 내고 한 채 사가지고 한 채 팔았어. 근데 이거를 왜 양도소득으로 안 하고 매매소득으로 했니? 라고 하면 그게 되게 부인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유튜브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낙찰을 못 받고 그랬을 때 그거를 소명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계속 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했다. 그러면 그 소명을 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그냥 일반 사업소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래서 그게 제일 좀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매매사업자를 내면 재고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10채 받았고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어. 그러면 그 10채를 사고 팔고 계속 계속 또 사고, 뭐 10채가 됐다가 15채가 됐다, 5채 됐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해.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 재고주택 외에 내 거주주택은 매매사업자가 내 거주주택을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잖아. 그러면 좋네 하는데, 진짜 매매사업자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한 2채 됐다가 3채 됐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큰일 나죠. 내가 한 3억, 4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한 7, 8억에 팔았어.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한 3억 차익에 대해서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과세 혜택을 부인되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 1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거죠.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타로 매매 사업을 할 거면 차라리 법인으로 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차라리 법인으로 해서, 지금 공시가 2억 밑에는 이제 취득세도 일반 세율로 바뀌었잖아요. 대신에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법인으로 6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 해 5월 안에 매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1년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죠. 그러면 법인세 외에 20% 추가 과세만 내면 돼. 비사업용 주택, 비사업용 부동산. 차라리 이게 현명해요. 그러면 어쨌거나 내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해서 양도세 혜택 받을 거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주택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대로 또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취득세율이 공시가 2억 이하는 일반 세율이라니까요. 법인도. 근데 그거를 경기권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을 풀어줬잖아요. 2억 이하로 풀어줬잖아, 올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차라리 이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 투자를 좀 꺼려 하면, 내가 주택밖에 지금 할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차라리 법인을 설립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도 지금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조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은 결국은 2년은 보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앞에가 길었네. 그래서 2년은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을 보유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면 나는 2년만 보유하고 일반 세율로 바뀔 때 나는 팔고 싶었는데 세입자분이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래요 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2년을 더 보유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는 경매로 싸게 받으면 큰 부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안 아산권에 어떠한 주택들은요 지금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 있어. 거의 80% 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제가 아는 것만 하면 백석동에도 백석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한 2억 2, 3천 정도 하거든요. 기준층 기준으로는 2억 2, 3천 하는데 매매가는 3억이 안 돼요. 그러면 한 80%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4천이면 딱 80%잖아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경매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그거를 한 2억 4천 그 즈음으로만 낙찰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물론 2억 4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 잔금 납부하고 전세 놓으면 되지. 근데 어쨌거나 그 2억 4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청소도 하고 도배장판 또 해야 될 거잖아. 그 정도 하고 전세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중도상환수수료 좀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놓으면 내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2년을 갖고 있든 4년을 갖고 있든 부담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전세를 주면 뭐 2년이든 4년이든 뭐 괜찮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뭐죠? 실거주나. 야, 나 거기 실거주 할 거니까 너 나가줘 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3자한테 임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내 자녀가 거주할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3자한테 임대를 해버린 거야. 그랬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죠?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임차인이 알았을 때. 모르면 끝이야. 모르면 끝이에요. 알았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정해놨어.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댓글로 또 남겨놨죠. 3가지 중에 하나야. 여기가 100% 월세라고 하면 월세의 3개월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증금 없고 200에 월세 살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600만 원. 나 600만 원 줘. 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 보증금이 1억이 있어. 1억에 200이야. 그러면 월차임이 아니라 환산 월차임. 환산 월차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까 200에 그다음에 보증금 아까 1억 있죠. 1억 곱하기 전환 비율이 있어요. 전환 비율. 이 전환 비율은 뭐냐면 전환 비율은 또 이것도 법에서 정해놨어.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2 중에 낮은 거야. 근데 이 낮은 거는 이게 뭐냐면 전환 비율은요. 이거 2가지 중에 낮은 쪽이에요. 그건 뭐냐면 현재 10%랑 이거 근데 10%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로 봐야 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 그러니까 지금은 2%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2%. 그래서 지금은 2.5에 2% 해가지고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아까 2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야? 4.5%니까 1억에 4.5니까 450만 원이잖아요. 그죠? 450 나누기 12야. 그러면 37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아까 200에 요거 더하기. 그러면 237만 5천 원. 곱하기 3개월치. 또는, 그러니까 이 3개 있잖아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7만 5천 원. 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한 월 환산 차임. 그 다음에 거절 당시 월 환산 차임 곱하기 2년치야. 보통 그래서 이게 좀 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1억에 200이었잖아. 그럼 1억에 200이었는데 이 사람 내보내면 한 1억에 300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보내는 게 좋잖아. 내보내는 게 좋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이게. 이게 커요. 그래서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월세가 싸잖아. 그 2년 살았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전월세가 이제 폭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실입주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가장 보통 크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계약갱신을 했으면 이사할 일도 없잖아. 이삿짐 센터 부를 일도 없지. 중개비 낼 일도 없지. 이사비용, 중개비, 그 다음 다른 집 임대료 상승분 해가지고 한 600, 700 나와.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커요, 보통은? 보통은 2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꿈도 꾸지 마라. 야, 나 거주할 거야 라고 해놓고 제3자한테 임대 주는 거는 하지 마라.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 거절했어. 야, 나 이거 살 거야. 내가 실거주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매매를 해버렸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어요? 일단은 지금 하급심 판결문이 몇 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건 아직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후에 매매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야, 이거 손해배상 줄 거 아니야 라고. 왜냐면 임대차 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한테 임대를 줬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결국은 어쨌거나 임대를 주든 매매를 주든 어쨌거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 똑같고 뭔가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거야. 그래서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그 전주인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은 항상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 그렇죠? 내가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제3자한테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면 저는 이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애매한 거지. 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에다가 지금 물릴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애매하죠. 이거는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가 원래 제일 크다고 했는데 제3자한테 임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3번? 뭐 3번 정도? 네, 3번 정도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 얘기는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매수자한테 팔면서 매수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걸로 갱신 거절하는 거야.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판다고 하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집주인이 됐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매수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그 임차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나 실거주 할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이거에 가능한 거지.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야. 이미 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뒤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완료를 하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낀 상태로 매도를 완료한 거지. 그리고 그 2개월 전에 새로운 매수자,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바로 임대 주기 사실상 어렵잖아.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2년을 넘어가는 시점, 그 다음에 임대차는 2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매도를 하고 그 사람이 실거주하는 그러한 걸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어려웠나요? 안 어렵죠? 그 방향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